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면 계속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책의 절반에 왔네요. 오늘은 챕터 3에 들어가겠어요. 챕터 3의 제목은 거울 같은 세계. 그리고 첫 번째 소 제목을 볼까요? 142페이지 보시면 나의 세계는 나를 보살피고 있다. 네, 항상 제목을 우리가 뜯어봄으로써 전체의 위치를 살필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제3장 거울 같은 세계. 거울 같은 세계 안에 나의 세계는 나를 보살피고 있다. 그 안에 또 소제목이 뭐예요? 이중거울이에요. 오늘은 이 이중거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이 제목을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들어갈 내용은 거울 같은 세계, 거울 얘기가 나오면 이중거울 그리고 동시에 거울의 법칙을 떠올리면 됩니다. 거울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세상은 거울 같은 세상. 거울은 뭔가요? 거울은 비춰주는 거죠. 나를 반영하는 겁니다.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이 있으면 거울 이 편이 있고 저편이 있죠. 거울 저편에 나의 형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리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볼 때는 나의 모습이 거울에 반영된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거울의 법칙이라고 트랜서핑에서 제시하는 거울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이 거울 너머의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울 저쪽 편이 있으면 거울 이쪽 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 저쪽 편은 비물질적 공간, 에너지 세상이죠. 그리고 그것은 가능태 공간이라고 합니다. 무수한 가능성의 세계,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그리고 이쪽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 물리적인 세계는 오감으로 접촉을 할 수 있는 세계. 그리고 이 물리적인 세계는 자연의 법칙이 지배를 하죠. 그리고 과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능태 공간으로 넘어가면, 에너지 세계로 넘어가면 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세상, 두 현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트랜서핑의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물리적인 현실에 국한되어서 이곳에 묶여서 매여서 갇혀서 살았다면 이제 트랜서핑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이 물리적 공간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이 너머의 세상, 비물리적인 에너지 차원의 세상이 현실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이 별개의 세상이 아니라 이쪽과 저쪽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말하자면 거울을 바라볼 때 이 거울 저쪽 편의 세상과 거울 이쪽 편의 세상이 동시에 연결되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먼저 이 제목을 좀 훑고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거울에 대한 것은 이렇게 간단히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나의 세계는 나를 보살피고 있다. 이 말을 한번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세계는 나를 보살피고 있다. 나의 세계, 쉽게 말해서 내가 살고 있는 현실,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세상, 과연 나를 보살피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안한 곳이고 평온한 곳이고 따뜻한 곳이고 부드러운 곳이고 친절한 곳이고 애정어린 곳이고 그리고 밝은 곳이고 이렇게 느끼고 있냐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보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관대하게 포용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세상이냐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계,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각하고 있는 그 세상은 차갑고 냉정하고 무정하고 어둡고 지루하고 지치고 안전하지 않고 불안하고 늘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냐는 거죠. 어떠한 세상이냐 이겁니다. 그 두 종류의 세상이 있죠.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신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는 이 우주라는 공간에 지구라는 창백한 푸른 점이 있고 그 지구 안에 여러 5대양 6대주 그리고 여러 나라 안에 그리고 여러 지역이 이렇게 있고 그 지역 안에 어느 도시 안에 나는 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도시 안에 어느 마을에 어느 집안에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는 어떠한 세계냐는 거죠. 동일한 세계 안에 있지만 동일한 나라 안에 있지만
동일한 환경 안에 있지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지각하는 그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인 세계, 주관적인 현실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 책에서는 이제 세계의 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각자의 자신만의 세계의 층을 가지고 산다. 지구는 하나인데 이 지구 안에서 이 지구를 둘러싼 현실을 지각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각하는 세상, 느끼는 주관적인 세계는 이렇게 다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층에서의 세상을 떠안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개념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세계의 층이라는 단어, 이것도 핵심 단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세계의 층에 살고 있냐는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세계의 층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완전히 만족한다면 이 심리맨 채널이 그렇게 끌리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그래도 불만이 있거나 어둡고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은 구렁텅이 같은 느낌이 들거나 긴 터널 같은 느낌이 들거나 아마 그럴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세계가 과연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그랬습니까? 어릴 적에도 그랬나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도 그러한 세상이었나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세계의 층이 그렇게 어둡고 무섭고 긴 터널 같았나요? 그렇진 않았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따뜻하고 다정다감하고 부드럽고 아주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골목이 있었어요, 골목이. 근데 이 골목이 아주 취약전 아동이었으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졌죠, 이 골목이. 그럼 맨날 이 골목 끝에서 골목까지 달리기 하고 뛰놀던 기억이 간간히 떠올라요. 그러면 이쪽 골목에서 저쪽 골목 끝까지 다름질을 하면, 친구랑 함께 다름질을 하면 여기를 벗어나면 여기에 이제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마을 교회죠. 그럼 이 마을 교회에서 일요일 새벽 6시만 되면 차인벨로 막 띵동 하면서 찬송 울리는 거 있잖아요. 요즘엔 찾아보기 힘든데 이걸 이렇게 울려 퍼져요, 마을에 이 종소리가. 그게 그렇게 평온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다름질을 하면서 그때 했던 생각들이 아직도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정말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렇게 뜀박질은 할 수 있는데 아직 학교 가기 전이고, 근데 아주 어릴 때 같았어요.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저 너머를 보면, 저 너머, 여기 언덕이 있고 언덕 너머 저기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더 많죠. 그런데 저 너머에 뭐가 있을까? 여기를 벗어나면, 이 골목을 벗어나면 이 교회가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지각하고 있는 이 공간, 여기를 벗어나면 뭐가 있을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연하지만 어떤 기대감, 뭔가 가슴이 설레는 그런 기분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막연한 느낌이었지만 뭔가 또 다른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의 세계는 굉장히 나에게는 따뜻하고 편안한 것이었어요. 이제 집에 이렇게 마루 바닥에 누워 있으면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 그럼 처마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룻바닥에 누워 있으면 하늘이 파랗고 맑은 날에 구름이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 마루에 누워서 지붕 너머, 처마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는 게 저의 어릴 때 취미 중에 하나였어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도 놀았는데 이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저 먼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거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 구름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이 구름이 새를 만들기도 하고 고래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 얼굴이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그걸 쳐다보는 게 재밌었어요. 구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막연한 어떤 동경, 막연한 꿈,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구름을 바라볼 때의 이 느낌, 굉장히 이 세상은 평온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느낌, 저와 똑같진 않겠지만 어린 시절을 추억할 때 이러한 느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느낌들이 과연 지금 어디로 갔나요? 지금도 살아있나요? 아니면 그 느낌보다 더 좋아졌나요? 아니면 그 느낌을 다 잃어버리고 그 기억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어두운 터널 안에서 그것이 실제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러면서 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세계는 나를 보살피고 있다라는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여러분을 보살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떠밀고 있습니까?
경쟁을 향해서 생존을 위해서 떠밀고 있습니까? 부푼 꿈, 어릴 때 막연하게 동경하던 그 세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단지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의 상상력일 뿐일까요? 적어도 이 트랜서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는 다시 복원할 수 있고 복원해야 된다. 말하자면 이 순수로의 회귀라고 할까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잃어버린 이 세계를 찾아서 떠날 것입니다. 이중거울이라는 소주제로 왔어요. 이 이중거울에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중거울, 이 그림을 계속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거울을 두 개를 놓겠습니다. 사실은 거울 하나에 이 양방면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하나 더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마주 놓게 되면 이 현실 공간에 있는 내가 이 무한대의 현실, 여기도 양쪽으로 펼쳐지는 무한대의 현실을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곳을 경계를 벗어나서 이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나서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을 상정합니다. 무한한 가능성, 정보체의 공간, 모든 것이 들어있는 공간. 그리고 나는 그 중에 이 지구라는 공간에 특정한 지역 안에 나는 이렇게 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은 두 방면이 있습니다. 두 방면이 있는데 이 지구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현실은 보통 왜 알파와 오메가 이러잖아요. 시작과 끝. 자, 이 시간을 벗어난 공간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이고요. 물질적인 공간이고요. 이곳은 내부 의도가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내부 의도는 내가 직접 몸소 부딪혀서 현실을 타개하고 조종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부 의도. 그러나 이 세상은 내부 의도만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트랜서핑 원리에 따르면 내부 의도 넘어 바로 외부 의도라는 것이 존재하고 가능태 공간에 외부 의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가 함께 연결되어서 조율이 됨으로써 우리는 이 물리적 공간이라는 현실에서 원하는 현실을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한다. 쉬운 말로 변화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내부 의도를 통해서 여기서 옥신각신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말하자면 낡은 벽돌로 새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정말로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부 의도를 활용해서 가능태의 공간의 특정한 섹터 부분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서핑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에너지적인 세상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인식이 없고 이 공간 안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펜듈럼이 지배하는 이 시간 안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내부 의도로 분투하던가 아니면 펜듈럼의 지지자가 되거나 꼭두각시나 좀비로 전락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외부 의도라는 곳이 존재하는 이 가능태 공간을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여기에서는 경쟁이 필요가 없어요. 무한대의 공간에 무한대의 가능성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온다 한들 여기서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러나 이 공간 안에선 경쟁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가져가면 나는 뺏길 수밖에 없어. 이것을 보고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죠. 다 더하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 1. 네가 하나 가져가면 나는 하나를 빼앗겨. 그러니까 0이 되죠. 그러한 공간이 바로 내부 의도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가능태 공간의 세상은 끝없이 펼쳐져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경쟁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외부 의도는 마치 이 파도와 같아서 파도가 밀려오면 이 서핑을 하기 위해서 파도에 올라타면 파도의 힘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 파도의 힘, 파도가 옮겨주는 힘, 그것을 바로 외부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 의도는 뭘까요? 파도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파도와 함께 가기 위한 최소한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의도는 외부 의도를 위해서 사용되고요. 외부 의도는 내부 의도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잘 조화가 되는 것을 서핑을 하기 위한 아주 좋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물리적 공간 안에 국한된 사람들, 펜듈럼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외부 의도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흐름의 파도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물결을 일으키고 그 위에 보드를 놓고
파도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행입니까? 그러한 고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독한 소수의 인물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펜듈럼이 만들어낸 스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저렇게 하여라. 그러면 너도 성공할 거야. 하지만 대부분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 좌절의 에너지를 펜듈럼은 또 얻어먹고 계속 굴러갑니다. 여기서 나오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거울이란 개념으로 할게요. 이중거울에서 거울의 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거울의 법칙을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거울의 법칙은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거울을 떠올리면 딱 맞아요. 거울을 보면 거울은 바깥에 있는 어떠한 물체, 사물을 그대로 반영하죠. 거울은 그대로 반영한다. 거울의 법칙 1번. 그대로 반영한다. 그런데 트랜서핑에서 이 거울의 법칙은 뭘 그대로 반영할까요? 나의 지금의 마음과 태도가 다가올 미래의 환경을 반영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현실은 지금까지의 나의 마음과 태도를 반영한 현실이다. 거울처럼.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현실은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좌우되게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거울의 법칙은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 영혼과 마음의 일치는 머리와 가슴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성과 직감, 생각과 느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영혼, 마음보다 이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생각과 느낌으로 이해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거울은 반영을 한다. 그런데 언제 반영하냐? 일치될 때 반영한다. 세 번째 법칙은요, 반응을 하긴 하는데 반응이 어떻다? 느리다. 늦게 반응한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대로, 일치, 늦게, 이 세 가지. 늦게 반영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물리적 공간으로 가상 현실이죠. 일종의 가능태 공간에 있는 섹터의 한 부분이 물리적 공간,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 아말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아말감이라는 것을 예로 들면서 현실화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그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마음과 태도를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다가 마는 거예요. 되다가 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무슨 우리가 어학 공부할 때랑 비슷하죠. 어학 공부, 외국어 공부는 계단식으로 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발전이 없는 것 같은데 툭 늘다가 또 늘었나 싶은데 아무 발전이 없고 이거죠. 그래서 이 꾸준히 하는 사람이 어학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외국어를. 수학은 머리로 하고 외국어는 끈기가 있는 사람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필요한 거예요. 끈기, 뭔가 지속력.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가져오는 현실은 사실은 이 법칙에 다 들어맞았다는 거죠.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는 상태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긍정적인 것들이 일치하기보다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뭐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자신을 한탄하고 자책하고 분노하고 그럴 때 뭐예요? 전형적으로 머리와 가슴이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가. 생각도 불만투성인데 이 마음, 가슴도 복장이 터져서 일치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울은 반영을 해주죠. 일치했으니까 반영을 해주죠. 그런데 뭐예요? 늦게 나오는데 이 늦게 나오니까 더 과거의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를 계속하죠. 안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늦게 계속 지속적으로 안 좋은 것만 계속 오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계속 꼬이는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의 법칙 세 가지를 잘 인식을 하셔서 조율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늦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이제 책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4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중 거울이라는 제목이 있고요. 현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물질적인 형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형이상학적인 형태 두 가지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죠. 143페이지의 중간쯤에 보시면요. 만일 현실의 비물질적 측면을 무시하고 물질적 세계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는 내부 의도의 틀 안에서만 활동하는 원시적 존재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맨 밑에 단락 보시면요. 물질 현실은 직접적인 영향력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오직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해야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물질 세계의 틀 속에서는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의 범위가 지극히 좁아진다. 마치 우리가 하드웨어가 아무리 용량이 많다 하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비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 공간에 저장된 정보에 비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부 의도 안에서, 물질적 세계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 그 힘이, 필요한 힘이 있지만 그것에 쏟는 힘이 이 외부 의도와 함께하는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고용량의 메모리가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인터넷 공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인터넷 공간에 있는 정보는 무한히 증식되고 있고요. 얼마든지 빠르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제한된 저장 장치 안에 있는 것은 아무리 용량이 크더라도 이것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는, 가능태 공간 안에는 목표의 범위가 무한대로 넓다. 14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 거울의 그쪽 면에서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부하다. 이것이 비물질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비물질적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144페이지. 사람이 목표를 지향하여 의도적으로 산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가능태 공간의 섹터의 물질화는 대개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의도를 사용해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일치시켜서 이 거울의 법칙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동안 해오던 습관대로 머리와 가슴이 일치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부분 부정적인 현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죠. 이제 145페이지에 갈게요. 마지막 단락에 세 개의 층은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그 특성이 정해진다. 여기서 세 개의 층이라는 개념이 나타났죠.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 단락에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읽어볼게요. 존재의 조건은 다양하다. 형편이 좋은 것과 별로인 것, 편안한 것과 불편한 것, 호의적인 것과 적대적인 것 등등. 물론 태어나는 환경이 다분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삶이 그가 자신과 주변 현실에 대해 취하는 태도에 따라 달리 전개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갖고 있는 세 개의 층이 다 저마다 다른데 타고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은 그 현실에 대해서 후천적으로 내가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런 환경을 살아왔다고 해서 그걸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얼마든지 이것을 뒤집을 수 있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그러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태도와 주관적인 해석, 나의 신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146페이지에 보시면 또 중간 밑에 삶은 게임이며 세상은 그 거주자들에게 늘 똑같은 수수께끼를 낸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퀴즈 삶의 게임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봅시다. 트랜서핑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퀴즈 프로그램이에요. 이 퀴즈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질문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띠 번호를 누르고 여러분들 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띠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정답! 그럽니다. 띠 이 세상은 나를 보살펴줍니다. 정답! 이럽니다. 그럼 뭐가 정답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답하는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울은 그대로 반영하니까. 이것이 바로 삶은 게임이라는 것이고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거울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반응하는 그 태도가 곧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주문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14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이런 식으로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서 자기 세계의 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 나오죠? 자기 세계의 층. 사람마다 다 자기 세계의 층을 안고 삽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람 걸어갈 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같은 세상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자기만의 세상을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똑같이 겪으면서도 이 안에서 영향을 안 받고 어떤 사람은 이 안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불안해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 섹터들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거울의 법칙 제시가 되죠.
볼틱체를 보시면 이게 거울의 법칙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거울의 법칙은 그대로 반영해준다. 두 번째 거울의 법칙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생각과 느낌의 일치에서 나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생각과 느낌의 일치는 성냥과 인을 보시면 돼요. 이게 탁 그어지면 불이 탁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는 상태에서는 번쩍 불이 일으켜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느낌을 좀 중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약간 훈련을 하자면 여러분들 머리는 충분히 커요. 머리가 충분히 크다고요. 이 현대인들은. 지식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래서 거의 다 머리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그런데 이제는 가슴의 느낌을 키워보자는 거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준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지식을 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준비하고 갖추고 하더라도 이 마음의 느낌을 항상 살피시라는 거예요. 마음의 느낌. 마음의 느낌은 쉽게 땡기냐 안 땡기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편하냐 불편하냐, 땡기냐 안 땡기냐, 이걸로 한번 여러분들 무언가를 준비했더라도 펼치느냐 마느냐를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디테일한 건 또 다음 시간에 해당한 주제에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방식입니다. 내 안의 느낌이 끌리냐 안 끌리냐, 내 느낌이 편하냐 불편하냐, 내 마음이 열리냐 닫히냐, 이 느낌으로 뭐 사람을 만나든가 어느 약속에 가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추진하든가 계획을 추진하든가 말든가 그것을 하란 얘기예요. 이건 내 능력과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 욕구가 제로 상태였을 때 이것이 투명하게 작동을 해요. 내가 제로 상태였을 때. 내가 어떤 피해의식이 있다. 그럼 당연히 훼손, 일종의 오염이 되죠. 그 판단에. 근데 그런 게 없다면, 중요성이 낮아진 상태라면 이런 느낌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걸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느낌만 쫓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뭐 집을 구하는데 느낌만 쫓아요? 그건 아니죠. 다 알아보고 준비는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일치가 될 거 아니에요. 머리와 마음이. 충분히 하는데 느낌을 좀 이제 살펴보시라. 그동안 머리로만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느낌을 살펴보시라 이겁니다. 이제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보면 이중거울, 볼디체. 이중거울은 뒤늦게 반응한다는 세 번째 거울의 법칙이 존재한다. 이것이 세 번째 법칙이죠. 늦게. 늦게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화면이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 이거를 인내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이 얘기입니다. 149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꾸준히 체계적으로 이 슬라이드를 상영을 해야 된다. 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습관화를 위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개발에서 사실 제일 필요로 한 거는요, 습관화하는 것을 습관 들이는 것. 그것이 사실은 자기 개발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내가 체화할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 근기, 이런 걸 기르는 것이 자기 개발에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는 둥 마는 둥, 그 유대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둥 마는 둥 하든가, 아니면 그냥 하는 거죠.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정해졌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 이 현실의 변화가 서서히 이렇게 형상이 나타나면서 현실이 변화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을 얼마나 지속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이죠. 이 트랜스서핑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또 코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트랜스서핑의 비밀 제3장의 첫 번째 소제목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심리맨이었어요.